여러분들이 아마 EBS에 대한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EBS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EBS의 본질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EBS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다가 아니죠. 올해는 더더욱더 EBS 출제에서 변형을 가하는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예고를 했고, 그동안 많은 수능에서도 잘 보세요. 6월, 9월 6, 9월에는 EBS를 거의 유사하게 반영합니다. EBS의 유사도가 만약에 70%에 가깝다고 치면, 그래서 6, 9월에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내가 좀 더 EBS를 풀지 않아서 그래,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 9월하고 수능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은 EBS를 반영하더라도 유사도가 10%대로 떨어집니다. 자, 이 10%대로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능을 철저하게 변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BS 작품을 공부하더라도 중요한 건 변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형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변형이라는 말은요, 시일 경우에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든 고전시가든 반드시 EBS 문제를 보면 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라는 것은 이 시를 해석하는 50만 학생들의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이 동일한 조건의 범위에서만 해석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작품을 반영은 했지만 그러면 보기에 있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EBS 교재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EBS에서는 X라고 말했다면 수능에서는 Y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변형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해석을 해놓은 선택지도 역시 변형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EBS에 있는 것을 달달달 암기했다면 오히려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택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음으로써 당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산문 볼게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작품만 동일할 뿐이고 수능 지문과 EBS에 등장하는 지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도 달라졌고 보기의 조건도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산문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잘 믿지 않으니까 수능을 본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고 N수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EBS를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로 모아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EBS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EBS에 있는 현대시가 하나 나왔다면 하나는 처음 보는 EBS에 없는 작품이 나오고요. 만약에 수필과 고전시가 합쳐졌다면 수필이 EBS에 있다면 고전시가는 EBS에 없는 게 나옵니다. 또 산문에서 현대소설이 EBS에 나왔다면 고전소설은 EBS에 없는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변형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EBS 공부에 독이 되는 건 무엇이냐? EBS에 나온 작품들을 무조건 내용 정리하고 달달달 암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무조건 그 내용을 암기하는 수동적인 공부죠. 선생님들이 주는 해설을 무조건 받아 적고 암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주는 자료를 읽고 암기하는 거, 이걸로는 6월, 9월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수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고, 특히 독이 된다는 말은 어떤 작품을 설명을 자세히 하면 할수록 그 설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능은 그 설명과 관련 없는 새로운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암기한 내용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덫에 갇혀서 암기랑 정리 열심히라는 덫에 갇혀서 새롭게 변형된 거를 스스로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를 하더라도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EBS를 공부를 반드시
합시다. 반드시 하는데 제대로 합시다. 그 제대로가 바로 뭐냐? 자,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을 키운다는 거죠. 분명히 EBS도 보기가 주어집니다. 이 보기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 보기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혼자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보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보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선택지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네 라는 걸 분석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소설을 봤더니 줄거리가 이거고 보기가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인물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쉬워지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EBS는 암기나 똑같은 내용이 날 거라는 전제가 아니라 출제 가능성 있는 지문이 변형되지만 변형되더라도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재라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이 작품이 나왔네? 내가 분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의 전체 맥락은 이거야. 그래서 보기를 통해 연습하는 용어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체적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준 거를 암기하고 따라하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보기랑 선택지를 봤더니 지문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라고 했을 때 세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다면 이 작품이 지금은 소설이 2분이 나왔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는 이런 구조로 흐르고 있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이 나와도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 EBS가 약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EBS 반드시 합시다. 그러나 제대로 합시다. 무조건 암기라는 거, 무조건 자료라는 건 버려두도록 합시다. 저는 EBS를 할 때 철저하게 보기 내용을 그대로 작품과 연결해서 자, 보기에서 이런 말 했으니까 이 작품 지문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지 라고 하는 보기랑 작품을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면서 이 보기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내가 혼자 해석하면 되고 이 객관적인 기준에서만 이 작품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어떻게 우리가 보기랑 작품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고 출제는 이렇게 되고 어떻게 스스로 해석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전지문을 실은 게 아니고 고전 시간은 전지문을 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8종 교과서에서 수록된 부분들을 찾아서 첨가해서 같이 논리적으로 읽어보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작품을 거시적으로 볼 때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작가들에 대한 논문들을 발췌를 해서 이 논문에서 핵심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논문적 출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고요. 이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거시적인 구조를 따로 체계화시켜서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작품과 예상되는 작품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출제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기출문제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게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런 것들을 새로운 보기 조건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약이 되도록 EBS를 분석해 가고 함께 할 겁니다. 이제 EBS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면 올해 국어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EBS 완벽하게 근본적인 출제 원리를 이해한다면 변형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두려움 없이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